실제로 이제 그 도는 우리 속에 이미 이어나고 있고, 우리는 도 속에 있어요. 도 위에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자꾸 도 흐름이 막혀버려요. 그거를 지금 무의라는 건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도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딱 하는 거는 여자처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락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몽둥이를 많이 맞으면 빨리 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아집이라는 그 관성은 굉장히 지금 인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이게 돼 있어요. 현재 지금 요즘 모든 타임의 인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관념이나 생각의 때들이 크게 에고가 두드려 맞아야 이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쉽게 벌어지거든요. 틈새가 벌어져야 그 벌어진 공간 속에 싱싱한 생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뭐냐, 많이 두드려 맞는 거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에고의 메커니즘, 에고체의 메커니즘은 여러분은 그게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꿈에도 그 진짜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거기. 집착을 많이 하고, 이게 내 거라고 딱 들고 있는 거 나라고. 근데 그거가 결국 뭐냐면 그게 의식에서 떨어져 나가, 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어야 여러분이 도의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야 의식이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내에 붙어있는 하나의 생각 덩어리였구나를 알게 돼요. 이걸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야. 스승은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근데 스승의 몽둥이는 참으로 따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승의 몽둥이를 안 맞으면 세상의 몽둥이 맞게 됐어요. 세상의 몽둥이는 정말 쓰라려요. 근데 스승의 몽둥이는 따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승을 나갈 때 스승의 몽둥이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개인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근데 그냥 소위 말해서 스승은 누구를 팰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비의 폭력입니다. 무자비한 자비가 있어요. 그게 일로빠 나로빠 그거 보면 탄트릭 스승들은 다 스승 제자들의 업력을 재개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려요. 고생시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고생이에요. 딜로빠 나로빠 그 밀라레빠하고 이 가장 유명한 그 마르빠 밀라레빠 이야기잖아요. 밀라레빠는 그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이 자기 재산 다 가르치는 바람에 엄청나게 야마가 돌아가지고 이거 이제 그 자기 형제, 자기 누나하고 엄마하고 다 거지가 됐잖아. 그래서 이를 갈고 결국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흑마술사한테 갑니다. 흑마술사한테 가가지고 흑마술 배워가지고 자기 삼촌과 친척을 36명을 죽여버려요. 사람은 살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짐승이 먹기 위해서 죽인 거는 이거는 죄가 없어요. 큰 죄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일 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칠 때도 카르마가 붙습니다. 전쟁을 쳐가지고 사람 죽이잖아요. 그럼 그 죽은 사람의 그 악령이 사람한테 붙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쏴서 죽인 사람. 어쨌든 맞아요. 근데 아주 강한 의식을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대부분 사람 미쳐버려요. 특히 여기가 막혀버려요. 천문이 완전 막혀버립니다. 천문이 약간이라도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양심이라든가 순수한 마음이 살아있게 되고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닫히면요 완전히 감기가 나와요. 미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많이 눈이 시딱 띄비잖아요. 술 먹으면 그거는 귀신이 붙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살상당한 사람들이 원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로
전쟁을 많이 만드는 사람 치고 제대로 못 살고 갑니다. 전쟁을 많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정자는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떡떡거리면서 하는데 괜히 총 들고 나가가지고 쏴 죽이면 저것만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사상을 어떤 경우도 안 하는 이 전쟁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지구는. 아무튼 무슨 이야기 한다고 이러구나. 방방이. 이게 마르파와 이제 밀라레파 다시 돌아가. 밀라레파는 그것 때문에 이제 무관지역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36명.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엄청나게 들러붙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루도 평온할 날이었고 악몽과 지옥에 가는 꿈을 날마다 꾸는 거죠.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마르파 스승이 간 거예요. 그 마르파가 스승한테 밀라레파가 마르파한테 가니까 마르파는 잘왔네 뭐 이렇게 안 하고 이 새끼 너 왜 왔어? 이 살인마 이 새끼야 하면서 딱 욕을 세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은 이런 놈 있나 스승이 이렇게 하고 가겠지만은 이게 이제 지가 그게 있잖아. 깨달은 업이 있으니까 그 스승한테 이제 눌러붙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스승이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가르침 안 주고 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탑을 샀어요. 탑을 다 사놓으면은 야 이거 와 옆에 이거 내가 안 시켰는데 이걸 돈명이 왜 이렇게 큰 걸 샀어? 이거 새로 사. 그래가 또 새로 사.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야 이거 밑바닥이 좀 그러하네. 이거 좀 새로 사면 좋겠다. 또 이거 7번 하니까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마르파의 잡이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에고에 붙어있는 그 악업을 떼내기 위해서는 진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에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진이 다 빠지도록 만든 거예요. 생각, 감정이. 그래, 이제 이게 진이 다 빠져서 조금 직전에 이제 마르파가 밀라레파가 막 울어요. 이게 빨리 내가 돌을 얻어가지고 지금 가문도 일으키고 부모 지금 미쳐버린 내 동생과 거지가 된 엄마를 이거 다시 회복시켜줘야겠는데 이거 지금 쓸데없는 탑만 샀다가 이게 내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웁니다. 그때 이제 마르파의 부인이 불쌍하잖아. 그래가 이제 몰래 이제 불러가지고 처근지심으로 아무래도 너 선생님 좀 미친 것 같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안 시키고 말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탑을 쌓아라 그랬다가 무너지고 이 짓을 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 서성에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친절하니까 그거가 네가 해라. 글로 보냅니다. 그래가 이제 밀라레파 글로 갔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받아놓은 수련을 해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르파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마르파 내가 그때 이제 이제 실제 이제 이 새끼 왜 와서 하고 막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마르파가 눈물을 흘리면서 명접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밀라레파가 그렇게 떠나갈 때 마르파는 울었죠. 그러면 자기 와이프를 엄청 꾸짖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가다 더 새기서면 완전히 때가 따뜻해서 썼는데 네가 모자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바람에 얘가 업장이 하나 남아가지고 좀 안 좋은 업장이 저기 붙어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웁니다. 그래서 이제 밀라레파 돌아왔을 때 할 수 없이 이제 100%로 만들려 했는데 98%가 된 밀라레파를 여기 이제 이 가르침을 줘요.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떠나가라고 이제 글을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이제 제 고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도로 닦아가지고 밀라레파 이야기는 읽으면 좀 눈물 나요. 밥은 못 먹고 풀만 먹고 해가지고 얼굴이 나중에 시퍼리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오두막집에 어떤 귀신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새파란 귀신이 풀독이 올라가지고 풀이 근데 이제 거의
거의 막 망가지기 직전에 이제 탁 이렇게 읽어봅니다. 이제 마룻바가 좀 그걸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라 하고 다 적었어 있어요. 그렇게 수련을 이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무관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생에서 붙다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해요. 이 전 세계에서 밀라레파 이야기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업장을 띄어내기 위해서 막 몽둥이를 들이댄 옛날 서성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주는 거죠. 방망이. 근데 그 방망이가 노자가 말하는 이 방망이 있잖아요. 통나무. 이 통나무야, 이게. 노자가 통나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순수의식이거든요. 때묻지 않은 순수의식. 순수의식의 방망이야. 그러니까 스승이 때릴 때, 제자에게 때릴 때 순수의식의 방망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의식의 방망이에 관련된 에고가 맞잖아요. 그때 내가 반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에고가 툭 보이지면서 툭 떨어져 나가요. 관념이 툭 떨어져 나가요. 이게 계속 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 여러분들이 퍽 터지면서 안에서 이제 허공이 폭발합니다. 빛이 폭발하면서 에고체가 팍 녹아버려요. 그 순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변형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존재로 변합니다. 그 에고가 없는 그 무심의 상태를 자기 온몸 존재로 방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탄트릭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순수식의 방망이로 에고에 있는 때를 닦아내는 거죠. 그 몽둥이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 이게 한 거예요. 수생 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식지잖아요. 그렇지만 수생 동안 만들어 놓은 거지만 순수의 방망이 맞으면 그게 녹아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마하무드라 책 보면은 그 마하무드라는 노래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수생의 어둠도 단 하나의 램프 불에서 어둠이 없어지듯이 순수의식의 그러니까 발현에 의해서 수생의 어둠도 사라지리라. 그게 마하무드라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명백하다. 환하게 밝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출 때 그거를 억지로 하지 않고 무의로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한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도구 자체가 하도록 맡겨둘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거는 이제 고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게 에고가 탁 에고가 한번 탁 떨어지면서 어떤 깨달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가슴이 터져 나옵니다. 자비가 이 연민이 터져 나가 사람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손 잡고 그러다가 이 사람을 깨우쳐 주겠다고 이제 에고를 막 칩니다. 내가 그래서 막 뚫으면 아무데나 막 찔러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위법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유위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서서히 이제 그 흐름이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사방을 비추되 무위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지금 볼 때 시절 1년이 안 됐는데 와가지고 이거 자기를 바꿔달라 하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유위법이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악을 쓰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내가 이제 그때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들이 엄청 생기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때 내가 노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내 가슴 속에서 갑자기 노자에 대한 부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에서 노자예 하더라고. 이 세상에서 노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노자와 만나게 된 겁니다.
노자의 마음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게 빛을 보고 깨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굉장히 격렬해요. 격렬해가지고 막 몽둥이를 진짜 휘두르는데 무의의 몽둥이가 아니고 유의의 몽둥이가 되다 보다면은 애가 충돌이 나요. 그게 이제 젊을 때 선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이제 연륜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마저도 다시 이제 잦아들면서 그냥 평상시로 언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처음에 그때는 막 신적인 목소리로 막 떠들고 이럽니다. 일종 관계들. 근데 이 나이가 이제 서서히 지나면 이게 이제 노예해지면서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요.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요. 일상적인 언어로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무의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의가 이제 무의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몽둥이를 안 떠드리잖아요. 현재 해피타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몽둥이로 절대로 안 떠드립니다. 몽둥이를 안 떠드리고 솜방망이로 솜이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보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든 카르마를 막아주면서 사회에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따뜻한 훈풍을 그냥 여러분들 친구처럼 이렇게 대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문제는 여러분 그 상태 깨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치기 위해서는 그 따뜻함의 근원을 살펴가지고 그 따뜻함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돌아줘야 돼요. 즉 여러분들은 더 이상 따뜻한 데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우통 딱 벗고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격렬한 훈련을 격렬함과 절실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절실함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10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반이 가버렸네요. 자, 그럼 5분 동안 5분 동안 3분 동안 잠시 명상을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 11장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읽으라고요? 네. 너 수레바퀴의 살이 모여있는 가운데의 바퀴통을 본 적 있지? 가운데가 비어있잖아. 수레가 갈 수 있는 건 이 빈 공간이 있어서야. 찰흙으로 그릇을 빚지만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곳이 빈 공간이듯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집도 사람이 방으로 쓰는 것도 바로 빈 공간이지. 뭔가 드러나 보이는 있음이 이익의 바탕이지만 보이지 않는 없음이 쓸모의 바탕이 되는 것을 잊지 마.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도덕경의 이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도덕경의 논리를 알고 보면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유와 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전과 없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과 없음을 대립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분리의식에서는 이게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에서는 없음과 있음을 분리로 다른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노자가 있는 세계, 즉 도의 세계에서는 없음과 있음이 하나로 이제 서로 이렇게 상통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수레바퀴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결국 갈 수 있는 건 안에 이게 굴대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굴대가 없으면 바퀴 혼자 가요? 수레를 못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굴대 안에 비어 있잖아요. 또 하나 이제 이게 가장 쉽게 이야기한 거는 그릇을 보면은 이 그릇이 이거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그릇이 비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이게 건축을 하지만 사실은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은 없는 거로 있잖아. 그 없는 것으로 있는 그게 서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벽이 서임이 있는 게 아니고 공간 그 자체가 서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그 공간에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비유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와 무가 하나 서로 이렇게 상통해서 뭔가에 세상에 서임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지금 우리나라 한옥이 바로 이 도가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죠. 왜냐면 우리나라 한옥은 서양 건축은 다 막아있잖아요. 이게 벽이 커요. 서양 건축의 특징은. 그런데 한국은 문이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통하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한옥의 특징은. 문이 열리고 공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서로 상호 개방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 있고 서양 건축은 공간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폐쇄되는 게 답답한 중이기 때문에 현대 건축은 벽을 해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벽의 해체 중에 가장 하나가 유리창입니다. 유리는 이게 뭐냐, 벽이란 뭐예요? 벽이란 내 시선이 멈추는 것이 벽입니다. 근데 유리는 내 시선을 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창이. 그래서 현대 건축의 유리창이 발전된 거는 이 자유, 그러니까 집 안이 폐쇄되는 게 아니라 바깥까지 소통하고자 하는 자유의 부름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옥은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는 그래도 막혀 있잖아요. 한옥은 문풍지로 막혀 있잖아요. 그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통하죠. 바람이 문풍지 속에 들어오고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죠. 그러니까 공간이 우리가 이거 뭐야 집을 지으면은 여자들은 막 사들립니다. 공간이 점점 부족해요. 이게 욕심이에요. 가구를 막 엄청 많이 사들여요. 그래 쓰지도 않은 거. 그리고 냉장고는 딱 한 거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 버려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이 실제로는 비어있으면 물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어있는 거는 채우기 위해 있는 거야. 다 채워지면 이미 더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 비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듯이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 노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물건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차 있으면은 설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애고나 지식을 차 있으면은 그건 설모가 없다는 겁니다. 비어 있어야 설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익이 살아있게 하려면 비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정말 힘이 있으려면 침묵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침묵과 말의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다. 비어있을 때 여러분의 효용도 크다는 걸 오히려 역설이죠. 우리는 지식을 가득 채우려 하잖아요. 학문으로 지식을 가득 채우려 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식을 너무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사람 꽉 막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숨이 답답한 옆에서는 에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옆에 가기 싫어지잖아요.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게 젊은 이제 사람인데 30대인데 총기가 있더라고. 근데 자기 이제 신랑하고 그 신랑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거성스럽게 하고 또 구타하고 막 그러다 막 간섭하고 막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쉼터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완벽주의 사람이에요. 보니까 집안이 틈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모든 거를 이렇게 틈이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 아주 완벽주의인데 자기는 행복한다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면 항상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학을 하고. 모든 완벽주의자는 자책합니다. 자학. 그냥 세상에는 완벽하지 않은 게 더 많잖아요. 내가 기준을 가질 때 기준에 도달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경험하는 거는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만 계속 경험하고 불완전한 나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상담을 해드려서 조금 그게 이제 풀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괴로움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이거 막 그야말로 자기 책임감도 그렇게 안 지고 막 너무 이렇게 막 더럽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로운데 또 한 사람 그 옆에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계속 이걸 비난하고 혼담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양 사이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한쪽은 막 자기 책임도 행동을 안 하고 하니까 힘들고 한쪽은 여기는 이쪽을 또 근데 이 불편하니까 걷듣기가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말을 안 들어줄 수 없고 그 괴로웠는데 내가 그러지도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자기를 왜 여기 이제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특별한 시간이다. 네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네가 사회에서 겪어가지 못한 특별한 시간이고 네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네가 여기 도담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만약에 네가 여기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너는 지혜를 가지고 그게 한번 너를 살찌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내가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뒤에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얘기가 싫었는데 자기가 가만히 그냥 자기 생각을 빼고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고 너무나 이제 자기 이제 같이 이 양반은 너무 완벽하고 흠잡을 없이면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자리는데 사람들 이걸 도와주고 그래도 가서 도와주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많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즉 완벽하게 다른 두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뭘 그러냐면 저 완벽한 이 할머니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고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를 본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비어진 좀 모자리 보이는 게 우리 사람들하고 더 친해질 수 있구나. 나는 그동안 외로웠던 거예요. 완벽한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도 못하고 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계속 괴롭습니다. 자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많이 완화시키고 왔어.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이 확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행복하더라고. 너무 좋아지고 행복하네. 근데 또 불안하다. 이 행복이 언제 없어질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거기서 충분히 네가 행복해봐라. 내가 미래에 잃어버릴 행복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행복해라. 누려봐라. 네, 그렇게 이제 그러고 마무리를 짓고 왔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모자리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호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빈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왜 옛날로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것도 누구야? 아니 클린턴 말고요. 레이건하고 아니 같이 레이건 아니 부시와 하고 같이 나왔던 엘고와는 굉장히 지성적이잖아요. 했는데 엘고가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부시는 좀 모자리게 보잖아. 엘고는 너무 완벽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보면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은 비어있는 대로 마음이 흘러들기 쉽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리. 그래서 딜로빠 나룻바가 이야기 나오는데 나룻바가 엄청나게 이게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인데 몇십 년 동안에 뭐 얼마나 막 불교의 모든 서적을 다 독파하고 모든 교학이 완전 능통했는데 깨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꿈에 이제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는 건 다 쓰레기다. 네가 아는 게 뭐였냐고 막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 나룻바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했는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라니. 근데 그게 이제 부정하고 싶지만 그 높아에 가는 자기네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룻바가 책을 다 불태우고 이제 스승을 찾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불교의 지식이 실제 자기의 존재의 변형을 가져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도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에고나 옳다는 모든 생각이 비어진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걸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네가 진정으로 설모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역설적인 이야기죠. 지금 사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똑똑하고 넘치는 사람이 설모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사 선생의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비어져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설모가 있다는 거야. 그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는 거는 드러나 있는 거고 무라는 건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는 언제든지 유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거는 언제든지 안 보이는 차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색적식 공덕시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볼 때 드러난 것만 보고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드러난 것 뒤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라는 이야기죠. 두 개를 다 그게 총체적인 거죠. 총체적인 관점입니다.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섬은 없음으로 없음은 이섬으로 서로 상통하면서 이걸 또 다른 마음 공부로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 분별해가 보는 그거는 이섬이죠. 그죠? 내가 이 사람이 저랬다고 생각하는 이 판단 분별은 이섬이에요. 우리는 그걸 전부 다는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 다라고 믿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착각이에요, 이게. 그거는 드러난 것 중에서 내가 관심 가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왜곡시켰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겠죠. 이거 우리가 깊이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전부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정말 시원한 세계가 있다. 신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잖아요. 마음 줘서도. 마음 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은 보이는 겁니다. 들리고. 글과 말은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죠. 근데 말은 유한하고 마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유한한 거로 또 완전히 표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듣지 마세요. 말만 듣지 마시라고. 말 너머에 있는 무한한 마음을 들으라고. 처음에는 그게 의도는 무와 유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의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까지 볼 수 있고, 의도 너머에 들어가면은, 의도 너머에 있는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가지면 그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돼 있는 만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돼 있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가 된 만큼 상대방이 무의 존재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됩니다 또. 그런 역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수양인데 전체를 보도록 하고 이거를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응? 컵이 보여요? 컵밖에 안 보여요? 컵 속에 담긴 공. 아? 손. 예? 손만 보여요? 들고 있는 공. 예? 여러분 딱 이거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의식이 어디로 가? 이쪽에 딱 집중되죠? 근데 노자님의 말씀은 이걸 보면서 이쪽에 그거 다 말하는 같이 주위 환경까지도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본 게 아니라 왜곡시켜 내 욕구만 본 거예요. 근데 전체를 다 알아요, 주위를. 우리가 왜 인간관계에서 계속 깨지느냐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그래서 상황을 왜곡시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욕구 쪽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의 욕구 쪽으로만 보면 상황을 왜곡시켜요, 욕구라는 거는. 그래서 수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일어나지 않는 내 상상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는 일어났어요, 그게. 나에게는 일어났는데 상대방한테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충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여줘라. 그래서 그 전체의 상황에 내가 면밀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서 거기에서 동참하는 거예요. 전체 상황이 흘러가는 거 보고 거기에 내가 깨어있으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되겠다.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를 알잖아. 그러면 내가 있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계속 부딪힙니다. 그거 좋아요. 내가 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 좋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뒤통수 맞습니다. 뒤통수 맞는데 자기가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맞는 뒤통수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죠, 에고는? 나가 맞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만 맞았다. 응? 나만 맞았으니까 나도 때려야지. 그러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까르마는 계속 돌아가겠죠. 분쟁으로. 지혜로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로. 여러분들이 도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거는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역학 구조를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기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한짝 눌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내라는 생각으로부터. 한 발짝 눌러서 내가 당했다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한 짝을